자, 안녕하십니까. 21회 주식뉴스 공장 12월 4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투자자는 관측 부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죠. 우리가 가을 같은 경우, 봄 같은 경우에 가끔 이제 등산을 가죠. 산에 올라가면,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스카이뷰가 여러 군데 다양한 시각 자체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막상 밑에 내려와서 또 도로의 한복판 사거리에 있으면 어떨 때는 왼편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잘 갈팡질팡합니다. 투자 심리도 상당히 거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끔씩은 한 번씩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니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자기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고 다양한 관점 부분들을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드리죠.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거의 한 25년 이상 계속 누적시키고 업데이트 시키고 계속 매뉴얼 부분들을 계속 그 다음 단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의 관점 부분들이 더 확고해지고 좀 더 시각 자체가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왜 이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지금 12월 달입니다. 오늘 증시 같은 경우 상해종합지수가 조금 전에 보니까 어제 상승폭이 컸죠.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고. 특히 상해가 이번 주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바로 급등하기에는 어제 상승폭, 상해 심천지수 거의 3%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전장에 눌림목 부분 살짝 나왔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좀 쉬었다 가도 되는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장중 조정으로 끝냈다라는 표현이 들 것 같아요. 몇몇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장보고 3호 같은 경우에 역시 시장의 급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거의 한 20% 이상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0% 하락분을 거의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반등을 시켜버렸어요. 스트레이트로 반등시켜서 이미 하락분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 종목군의 움직임하고 시장하고 우리가 일반 개별 종목군하고 시장하고 비슷하게 한번 이 분석 부분들을 해본다 하면 서서 조정 받거나 장중 조정으로 끝난다는 의미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만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강한 상승 부분들 버티는 거죠. 장대 양봉을 내지도 않으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올려버려요. 그렇게 올려버리면 일반 20% 하락이 나왔을 때 그걸 못 견디신 분은 좀 장중에는 5일선을 깨거나 아니면 음봉을 보입니다. 음봉을 보이고 그 음봉 보일 때 순간 선택을 해야 되죠.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갈 것인가. 매일 혼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포지션을 개인 투자자한테 넘겨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한 비전이라든 이런 것을 명확하게 보지 않으면 쉽게 버틸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장중에 오전장에 5일선을 깨면서 음봉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갈팡질팡하게 만들어 놓고 꺾일 듯이 하면서 20% 하락시키면서 물량을 받고 올리면서 조금씩 5일선 깨고 장중에 5일선 깨면서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한테 그 종목을 보유한 장보고 3호를 보유한 회원님들에게 다 제공을 할 수 있겠죠. 제시를 해요. 그럼 장중에 갈팡질팡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우리 회원 말고 그 외 분들은 그 종목을 보유하실 분이라면 웬만하면 꺾였을 거예요. 그래 놓고 막판에 돌린다든가 아니면 장중에 그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된 추세를 20% 이상의 시장의 하락 부분들을 그대로 다 만회를 해버렸어요. 강한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죠. 장중 조정으로 끝냈다면 상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오늘 지수 자체는 소폭 조정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괜찮아요. 시장 자체에서 하루 이틀 정도 음봉 보이면서 정고점 돌파 부분들을 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 자체가 지난번에는 11월 달에 시장 급락 부분들의 반등이었고
거기에 쇼커버링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나와서 빠른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고, 지금은 정고점 돌파에 있어 에너지를 응축을 하고 있고, 에너지가 조금씩 분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하락할 때 털리고 위로 올리면서 털리는데, 이렇게 장중 조정 2, 3일 정도 쉬었다 가도 되는데 장중 조정으로 끝내는 모습은 강하구나, 힘 자체가 그래도 탄력이 상당히 있구나의 하나의 의미 부분들을 일부는 부여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정도 유가 75에서 50달러.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뭐 원화, 유가, 비트코인, 특히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그 느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면 이 방향성을 맞추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100%는 아니지만 80%, 90% 정도 방향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내용이고 얼마나 글로벌 매크로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 매개체 중에 하나인데, 이 방향을 지금 맞추고 있죠. 75에서 50달러. 그 다음에 원화가 1140원대. 원화 지금 급락 나오고 있어요. 급락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140원대에서 1100원대. 며칠 전까지만 지난주까지 1110원대인데, 이제 1100원대도 잘하면 이번 주에 한번 깨지 않을까. 1100원대에서는 이제 심리적 저항대, 지지라인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바로 추세 하락 부분이 나온다든가 잠깐 작은 박스권 부분을 만들면서 눈치 부분들을 진행하겠죠. 원화가 강세가 진행되면 외국인들의 기본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경기 자체, 그 다음에 글로벌 매크로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 성장성이라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의미 부분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이게 외국인들 자금, 지금 어제 오늘 들어온 거 별로 큰 금액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외국인들이 과감하게 들어오고 장대 양봉 나온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확인되는 시점에 그게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이런 흐름 부분들이 나왔구나, 진행됐구나, 주가는 이미 한 단계 움직이거나 아니면 종목군별로 이미 움직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겠죠.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글쎄 이제 종목군마다 장대 양봉에 매수하면 탄력은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일단 급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차피 평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방송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도 주식이라는 주식 투자 부분들은 여러분들 평생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평생, 예를 들자면 평생 해야 될 일인데 하루 이틀 배워서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평생 해야 될 일인데 매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매일 마음 불안해 가지고 뛸 수는 없어요. 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에 대해서 즐거움도 느낄 때도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롭게 하셔야 돼요. 시장 자체가 급등주들, 저가주들 움직임 자체 재밌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어떻게 자금 1억, 10억을 어떻게 매일 단타 치면서 움직입니까? 물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5천만원 전후에 투자 금액 부분들이 있으시는데, 그걸로 단기 매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단기 매매꾼이 아니잖아요. 투기꾼이 아니시잖아요. 직장 다니시면서 다른 일 하시면서 은행이자 1% 이상 그거 넣어놓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복지부동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 부분도 조급해질 필요 없어요. 일단 그러면 지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말씀드렸죠. 이달 중순 정도에 일단 어제 루머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귀를 살짝 쫑긋쫑긋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연말 12월달 장세, 11월, 3분기 장세 부분들은 1, 2분기 좋고 3분기는 조금 조정보였다가 4분기 중반 정도가 중후반까지 조정받다가 4분기 마무리된 시점에서 반등하고 신용효과 부분들이 나온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올해는 돌아보면 2분기, 3분기, 특히 3분기와 4분기 상당히 조정 폭격이 컸죠. 그래서
이 하락폭에 대한 반사 효과 부분하고 신년 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번 달에 김정은 혹시 방문 가능성,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루머이기는 합니다만은 원화가 왜 그렇게 강세가 속도가 빨라질까? 원화가 급락 부분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고 원화 강세가 급등이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진행될까? 의구심을 지우시면 안 돼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월말 효과하고 신년 효과 부분에 이제 신년 효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시회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중형주 종목군들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신년 효과의 기대 테마주들도 움직임이 꿈틀꿈틀하고 있고 대형주 쪽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북 경협 매체 2라운드 종목군들이 꿈틀꿈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기본 축 자체가 원화 강세, 그 다음에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그 의미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좀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하셔도 된다는 의미가 더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향선상이 있어요. 오늘 외국인이 1200억,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1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코스닥,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지수 상품 부분들을 매수를 좀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12월 달에 연기금의 공매도가 금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쇼커버링 들어올 수 있겠죠. 이제 종목군별로 공매도가 큰 금액들 이제는 환매수 들어와서 연기금을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 사이클 부분들이 들어왔다라는 얘기하고, 중국과 미국의 휴전 협상의 어떤 하나의 그 전제적 합의 사항 중에 마약 성분 부분이 있는 펜타닐의 단속이 중국에서 강화됐다라는 부분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1년 반 사이에 최대폭 절상 0.7% 상승해서 오늘 장중 조정으로 끝났어요. 상해 종합지수가 장중 조정으로 막판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상승 전환이 됐다. 달러가 꺾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달러 인덱스가 97에서 96선까지 진입 부분들이 됐어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하고 위안화는 강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글로벌 전체적인 매크로 부분에서 순풍 부분들이 불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느껴지지는 않으시겠죠? 아마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더라도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주말에 추가 모집 부분들을 간단하게 진행해가지고 바로 완료가 됐던 장보고 프리미엄 포트 완료됐다라는 걸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 보내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보내드렸죠. 뭐 수익률이 지금 없죠. 어제 하고 오늘 편입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하지만 잘 보세요. 그걸 편입 부분도 해놓고 오늘 편입 완료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공지를 해드리니까 장보고 프리미엄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 장보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거의 7년 이상 흐름을 체크한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뭡니까? 많은 숙성 부분들을 시키고 다각도 부분들을 흐름을 보면서 검증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움직인 부분들이 더디게 나오고 주가가 비탄력으로 움직일까? 근데 위 회사가 하고자 하는 방향 부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올해 지금 이제 신년효과 기대 테마주들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성장주의 사이클 부분하고 기대 테마주의 움직임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슈헌터 1호의 중형주 종목군들이 지금 두 종목이 다 포함됐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5G가 되면서 오늘 이거 한마디를 좀 드려볼까요? 카카오티에서 티카풀 있죠. 6만 명이 승인됐어요. 우리나라 뭐 카카오 서비스, 그 다음에 SK텔레콤에서도 티맵, 뭐 택시, 그 다음에 타다 서비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다다출싱, 그 다음에 우버, 그 다음에 현대차를 얘기를 드리면서 우버, 다다출싱, 그 다음에 카카오는 너무 느려요.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흐름 부분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단지 늦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선점하는 기술, 그 다음에 거기에
5G라는 하나의 플랫폼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부가 생길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은 가늠이 안 돼요. 가늠 자체가 안 되고 5G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어떤 플랫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야후,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이 있었을 그 초창기 생겼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구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네이버가 검색 시장 부분들을 해서 이 플랫폼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회사들이 얼마나 점프했는가. 그 기간 산업의 플랫폼 부분 잡으면서 이제까지 성장 스토리 부분을 만들었는데, 이 다음 단계 5G가 됐을 때, 물론 5G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부가가치는 기존의 네이버의 시장하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늠이 안 돼요. 그런 와중에 카카오티 6만 명 승인이 됐습니다. 5G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망부터 지금 하나하나씩 들어가고 있죠. 순차적으로 아마 내년 계속 시간 내내, 내년 중간 이쪽 관련 성장성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거고, 성장성에 대한 가치 부분들이 레벨업 부분들이 좀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년학과 기대 테마주도 여기 선상에 포함될 수 있겠죠. 성장성이 부각된다는 거예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네임밸류 부분들을 업데이트 시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종합지수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종합지수 2500은 너무 보수적으로, 2500은 그 가격대를 갈까 말까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2500 정도 잡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710포인트 정도에서 최소 750에서 800포인트 정도까지는 기본 상승 파동 부분들 보고, 지수가 가지 않더라도 종목 장세 부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12월 달에 중순 정도에서 작은 소음 부분들 하나 두 개 정도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소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도 지금 내용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내일 파월 연준의장의 그 부분도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예산안 관련된 부분이 지금 한 2주 정도 단기 예산안을 좀 통과시킬 가능성 자체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왜?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일단 밖에서 외부적으로 시끄럽게 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 끈은 놓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끈을 예전에는 10으로 당겼다면 한 5 정도까지 느슨하게 풀어놓고 있어요. 왜? 다음에 뭘 가지고 싸울 거니까. 민주당하고 예산안 가지고, 그 다음에 인프라라든지 이거 가지고 한번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이제까지 10을 당겼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약간 합의 부분들 하면서 5 정도 느슨하게 해놓고 내부 쪽으로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중요한 키워드, 북한 키워드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서 같이 지금 협상 부분들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나오는 내용 부분들은 그 내용 가지고 화들짝 놀 필요 없어요. 왜? 그건 소음이 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시장 전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잠깐 투자 심리 자체가 워낙 약해요. 여러분 주변들도 마찬가지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모두 투자 심리 부분들이 약해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흔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건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시장 자체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 1100원대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의미 부분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종합지수의 상승,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기본 4차로에서 최소한 6차로, 8차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는 의미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고를 해드린 대로 장보고 프리미엄 출범 추가 완료된 부분도 포트가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캡처해 가지고 보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메신저 쪽이나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잘 체크해 놓으시고, 어차피 그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지수 그만큼 그 성장성 부분들을 보고 제가 오랫동안 묵은지로 내놓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종목군이, 그런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이 자주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다음에 프리미엄 또 나오면 하겠지. 저도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만큼 우리가 하나는 종목군데 이 종목 이 조건 이런 식으로 장복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컨텐츠 부분에서 최소한 30에서 50% 이상 비중을 실어서 우리가 성장성을 보고 단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최소 1년 이상 정도 생각하고 마음을 여유롭게 시작하면 빨리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빨리 하려고 하면 그렇게 빨리 되진 않아요. 그만큼 자산의 30에서 50% 이상을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그 컨텐츠를 진행한다라는 의미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내드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라는 2달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죠. 유가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종합지수가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근 급락이 나왔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른 모습 급락이 여러분들 눈속임이 될 수도 있었다는 신용 물량이 털리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왜곡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2월 4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